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범희 PD라고 하고요. 이제 영상 일을 하고 10년 동안 강의를 한 다음에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제가 강서 화곡동에 좀 오래 살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있죠? 한서고등학교 3회 졸업생. 예, 여기 방신시장은 떡볶이,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 많이 다녔고 계속 여기 오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수익 창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무조건 받으세요. 중요한 전화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시고 집에 가서는 하지 마세요. 바빠요. 예, 편안하게 하시고 제가 청개구리 성격이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신 겁니다. 저는 참고로 50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4일 동안 2주 동안 여러분들 나이를 49살로 만들어 드릴게요. 몇 살? 49살. 우리는 몇 살? 몇 살이시죠? 저는 52살, 3살 정도 됐으니까 형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친구. 자, 오른손 들으시고 악수. 자, 오른손 들고 악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른손은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런데 왼손으로 악수를 잘 안 해요. 왼손은 뭐냐면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왼손으로 악수. 왼손으로 악수. 왼손으로 악수. 왼손으로 악수. 옆에 있는 분하고 팔을 다치셨네요. 잘못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다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못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잘 찍는 사람 많아요. 찍어서 올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잘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 없어요. 그냥 콘텐츠만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시면 돼요. 내 데이터만 올리셔야 돼요. 촬영, 편집, 송출, 공유, 노출, 확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이거 아시면 딴 일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일이지 촬영, 편집, 송출, 공유, 노출, 태그, 명사,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뭐 가로, 세로, 비율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SNS, 즉 회사 대 회사로 해서 콘텐츠를 살고 있고 방신시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방신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의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콘텐츠를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신시장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방신시장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여기에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방신시장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정보, 즉 내가 시장에 들려서 물건을 사갖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주도를 가던 아프리카를 가던 북아프리카든 영국을 가든 다 관계가 없어요.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빠르겠습니다. 매력, 차밍, 바람, 안내. 자, 꽃이 피고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는 개방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에요? 다시 한번, 구글은 개방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에요? 자, 네이버는 국내 한국에 있는 회사고 구글은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글씨,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데 유튜브는 개방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에요? 네이버는 개방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에요? 방신시장은 개방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에요? 네. 개방은 되어 있지만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오는 거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네이버는 개방 공간이 아니라 폐쇄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데이터베이스를 올리셔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예요? 폐쇄 공간으로 많이 못 쓰는 모임, 칼 피었을 때 붙이는 거 뭐예요? 밴드. 네이버 밴드는 폐쇄 공간의 모임이에요. 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한 번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3회 동안은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매일 글, 사진, 동영상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마트폰 기술을 해서 A부터 Z까지 촬영, 편집, 송출, 공유, 노출, 확산을 해서 부자가 되자는 뜻이에요. 최 PD가 지금 30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 해온 결과는 뭐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촬영해서 콘텐츠를 올리자. 두 번째, 못하면 맡기자. 누구한테 맡기느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의 파트타임으로 맡기면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규칙대로 그것을 다 해줘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려주는 것을 작업을 하니까 하고 그 전에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야. 따라하시면 장난감. 장난감 철제로 돼 있고 얘는 철제로 돼 있는데 부러지는 철제로 돼 있어요. 얇은 걸로 돼 있어요. 자, 얘를 어디다가 쓰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촬영, 편집, 송출, 공유, 노출, 확산 가운데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을 때 1시간 정도만 방송을 송출하시면 돼요. 아무 말 안 하셔야 돼요. 일만 하시면 돼요. 자갈치 시장에,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두 가지로 돈을 벌어요. 현장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별풍선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 송출해서 거의 하루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그러면 매출로 현장에서 물건 파는 거 1차 수익 하나, 그 다음에 콘텐츠, 즉 별풍선을 받아서 60% 정도를 받는데 10만 원에 6만 원, 100만 원에 60만 원 정도를 그 하루에 매출로 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 삼각대 세워놓고 와이파이나 LTE를 연결해 놓은 다음에 라이브 방송하는 기술만 배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떠들 수만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기술은 갖고 계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즉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4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4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그중에서 모르시는 것만 손들으시면 알면 넘어가고 모르면 다시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글씨 쓰는 거, 두 번째 사진 찍는 거, 세 번째 동영상 촬영하는 거, 네 번째 그것을 SNS에 올리는 것이 저의 수업입니다. 다 되셨죠? 네. 오늘 수업 끝. 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여기 있는 사진을 찍는데 풀샷, 미들샷, 클로즈업, 접사라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도 돼요. 멀리서 찍어, 가까이서 찍어, 더 당겨서 찍어, 코딱지만큼 찍어, 그거예요. 자,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의 꽃사진 포함해서 모든 사진을 멀리서 찍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30cm, 따라해서 30cm, 한 팔 안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꽃사진 지금 10분 동안 쉴 건데 꽃사진이든 떡사진이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시장 사진이든 30cm 안에서 찍는데 첫 번째 규칙 무조건입니다. 따라했습니다. 2배 줌. 2배 줌. 줌 마크가 있는데 2배로 줌을 당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는데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인데 첫 번째 가로로 찍는다, 세로로 찍는다. 뭘로 찍어야 돼요? 그때 달라요. 네, 그때 달라요. 마음대로 찍으시는 건데 필요에 따라서 달라요. 진열하는 게 가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세로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짬뽕으로 한다?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유튜브는 가로로 찍어요, 세로로 찍어요? 가로로 알아서 말고! 가로로 찍어요, 세로로 찍어요? 두 개 다. 긴 영상은 가로로, 짧은 영상 60초는 세로로. 그러면 블로그는 가로로 찍어요, 세로로 찍어요? 누가 마음대로 찍으래? 배우시라고요! 네이버는 무조건 가로로 찍으셔야 돼요. 길면 안 돼요. 네이버는 길면 안 돼요. 네이버는 무조건 가로 사진, 가로 동영상만 찍어서 올리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세로로 찍어도 되는데 손가락 지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싫어해. 그래서 그 규칙들이 있고 인스타그램은 가로로 찍어요, 세로로 찍어요? 인스타그램은 마음대로 찍으시는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아주 가까운 사진, 떡이든 상인이든 뒤에 인형이든 가까이 사진을 2장씩, 몇 장씩? 2장씩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시면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휴식. 자, 8시 10분까지 휴식.
자, 사진 찍은 거 올려주세요. 사진 찍은 거 다 올려주세요. 찍은 거 다 올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사진 찍은 거 다 올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건 없으셨죠? 네. 이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고 매일 사진 찍는 것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전체적인 거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올려드리고 모르시면 다음에 또 가르쳐드려요. 몇 회? 4번 가르쳐요. 4번. 자, 스마트폰 홍보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따라서 나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나를 소개합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나를 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남자예요. 그리고 저는 강사예요. 그리고 저는 콘텐츠 마케팅 하는 사람이에요. 3가지. 따라서 3가지. 자, 처음에 인사, 소개, 끝인사. 처음 인사하고 끝인사는 예워요, 안 예워요? 안 예워요. 처음 인사하고 끝인사 하시면 돼요. 그럼 나를 소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를 소개를 3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자입니다. 스마트폰 콘텐츠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 그런데 이것을 확대를 하면 3가지, 5가지, 7가지, 10가지, 12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최범희입니다. 최피디의 히스토리의 대표입니다. 저는 콘텐츠 마케팅으로 30년 동안 글, 사진, 동영상을 해왔고 현재는 스마트폰 콘텐츠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방신시장에서 콘텐츠 마케팅, 즉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 송출, 공유, 노출, 확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범희 PD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설명이라고 하고 나를 설명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방신시장의 누구입니다. 어떤 상점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합니다. 저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개를 딴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서 따라서 나를 자랑하자. 나를 자랑하자. 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 따라가시면 똑같은 것을 문이 닫을 때까지 소개하는 것을 콘텐츠라고 얘기해요. 보는 사람은 딱 한 번만 보는 거예요. 네이버에도 똑같이 방신시장이 누구, 유튜브에도 똑같이 방신시장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해보겠습니다.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방금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프랑스 파리에서 놀다가 오신 우리 선수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취재기자. 취재기자는 2가지예요. 사진 찍는 것과 동영상인데 사진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상 카메라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얼굴에다 들이미세요. 그리고 이 사람 줌을 3배, 4배, 5배, 10배 줌을 한 다음에 얼굴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분은 무대에 많이 섰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 본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에서 5가지를 포함해서 손 내리고 준비. 이름부터 시작해서 출발. 준비하시고 레디 하시면 아르씨를 누르세요. 레디 하시면 아르씨 누르시고 레디! 아르씨 누르세요. 아르씨 촬영 액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자 생긴 여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방신시장에서 무지개농산이라는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의 보시고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빵점. 자, 광고 마케팅에서는 300%에서 3000% 뻥을 치셔야 돼요. 내가 오픈을 적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방신시장에서 오픈하는 과일 가게입니다. 신선한 과일 가게를 위해서 늦게 오픈했습니다. 저희는 과일을 최고로 좋은 과일을 판매하고 있고 이 과일을 맛보시고 저기 부산에서 다시 과일 사러 오신 분이 있을 정도로 맛있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게에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썩은 거랑 안 썩은 거랑 골고루 섞어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맛보시고 즐기고 요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카피라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터뷰의 기본 법칙, 나를 디스하는 내용은 빼라.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력이 없어요, 늦게 개업했어요, 저는 뭐 어떻게 남자 같은 여자예요, 여자 같은 남자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떨 때는 먹히고 어떨 때는 안 먹힌다. 자, 그래서 부족한 얘기보다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촬영.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방신 전통시장에서 떡 하면 예당입니다. 예당에서 만들어낸 떡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떡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예당떡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자,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쉽게 하라, 어렵게 해라, 한글과 영어와 그걸 섞어서 써라. 그리고 예당을 기억할 수 있게끔 나와 친근한 것을 써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당신을 위해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쓰고,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당대로부터 전해오는 떡이라고 쓰고, 천주교에는 천주교의 단어로 해서 카피라이터를 만들어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케팅은 디자인, 즉 형상화된 것과 그리고 글씨와 나머지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디자인인데, 디자인 하나는 보통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똑같은 얘기를 처음에는 100번, 두 번째는 카피라이터 좀 업그레이드해서 1000번, 그 다음에 10,000번 정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고객이 보는데 고객은 딱 한 번만 봐요. 내가 100개를 올리든 1000개를 올리든 하나를 보는데, 그래서 처음에 마케팅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은 글, 사진, 동영상, 그리고 태그 이런 것들로 해서 형성하는 걸 네이버 포스팅이라고 그러고, 유튜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튜브 영상, 썸네일, 처음 화면, 그 다음에 내용, 주소, 전화번호, 가격, 영업시간 등을 넣어줘서 동영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어쨌든 나를 소개할 때 제일 중요한 콘텐츠는 따라서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글, 사진, 동영상이 40%를 차지해요. 그래서 예당입니다. 예당은 떡을 만드는 건데 몇 년 정도를 준비를 했고 재료를 신선한 걸 쓰고 어디에서 옵니다라고 해서 출처를 밝히시는 거고, 연도수, 출처, 그리고 새벽 몇 시부터 만들어요? 몇 시부터 만드세요? 5시? 그러면 4시부터 만든다고 뻥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더 고통스럽게 줘야 돼요. 5시 확인하는 사람 없어요. 4시부터 만들어요. 왜냐면 일어날 준비를 1시간 전부터 하고 있거든, 자면서. 자, 5시에 일하는 사람하고 4시에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피곤해? 4시에 일하는 사람이 더 피곤해. 그럼 무슨 말이냐? 정성을 그만큼 더 한다는 뜻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0초. 10초 안에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20초, 30초, 60초, 90초, 120초, 200초, 300초 하면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돼요. 그걸 다 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그게 늘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PD를 했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는 시키기만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자, 10초, 20초, 30초, 60초, 90초, 120초, 200초, 300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이런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략 8개 정도의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내가 훈련을 한다라는 거지, 그 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품도. 자,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 송출, 공유, 노출, 확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스마트폰에서 권장해주는 폰 쓰지 마시고 따라서 울트라급을 사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울트라 다음이 접는 플립, 그 다음이 일반 폰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플립, 접는 거 있죠? 접는 게 제일 약해. 그래서 권장이 돼서 카메라 영상을 하고 CPU, 동영상 편집하고 콘텐츠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건 울트라예요. 울트라. 그래서 첫 번째, 해결할 때 글씨 쓰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으로 글씨를 쓰는데 손가락으로 쓰는 방법, 펜으로 쓰는 방법, 세 번째가 음성으로 입력해서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스마트폰 말로 하면 글씨로 되는 것을 받아쓰기라고 해요. 삼성은 삼성 보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은 시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구글은 뭐가 있어요? 구글 보이스가 있어요.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모르셔도 돼요. 삼성에 있는 놈, 애플에 있는 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구글에 있는 놈, 또 한 놈은 중국에 있는 놈은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놈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받아쓰기 아시는 분만 손 들으세요. 아시는 분. 안 배웠어요? 마이크 대고 말하는 거. 마이크 대고 말하는 거. 배우셨어요? 네. 다 기억하세요? 네. 누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죠? 다음 주에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글씨는 다 손가락으로 쓰는 방법, 키보드 자판을 바꾸는 방법, 한 손가락으로 쓰는 방법, 두 손가락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마이크, 즉 음성으로 입력해서 쓰는 방법 배우셔야 됩니다. 자, 모르시면 또 따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어디다 대고 얘기해요? 여기다 얘기하시는 거죠. 마이크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콘덴서 밑에 마이크 옆에 조그만한 동그란 점 있죠? 여기 구멍 이름이 뭐예요? 구멍 이름.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전문 용어로 뭐예요? 따라하시면 똥구멍. 똥구멍. 똥구멍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열음이라고 있어요. 파열음은 뭐예요? 파열음. 내가 공기를 폐에서 올려서 목소리로 깨서 나오는 것을 소리를 파열음 소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까이 되면 인식률이 떨어져요. 한 뼘 이상 떨어뜨려요. 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받아쓰기 음성 입력하는 것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데 사진 잘 찍어야 돼요? 못 찍어야 돼요? 네, 이런 사람들 초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은 초점, 밝기, 구도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초점, 밝기, 구도. 잘 찍어야 돼요? 못 찍어야 돼요? 네,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드릴 건데 매일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올리시면 돼요? 어디다가? 산익뉴스에다 올리시면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 올리시고 유튜브에 올리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셔야지 그게 돈이 되는 거지. 상인에다 올리시면 저만 보고 끝나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따라서 SNS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 찍는 방법 전 세계적으로 통일입니다. 자, 손바닥 피세요. 자, 얼마예요? 5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500원으로 하겠습니다. 500원. 자, 500원에서 엄지손은 빼는 거예요. 엄지를 뺀 검지, 중지,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야, 이 새끼야! 새끼.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자, 엄지는 뭔다고요? 엄지는 빼시는 거예요. 엄지를 뺀 검지하고 새끼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올리세요. 자, 오른손이 왼손 아니에요. 오른손. 누나, 스마트폰이 너무 커. 네, 손가락 찢어질 수 있어. 접으세요. 자, 손바닥을 내리시고 손바닥 내린 상태에서 스마트폰 올려놓으시고 스마트폰 끝에 여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다음에 엄지는 뭐 빼시고 검지로 새끼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게 전 세계 통일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를 빼시고. 누나, 끝에 잡으라고. 끝에 해보겠습니다. 끝에. 그렇지. 오른손으로 끝에 잡으시고 눕히세요. 엄지를 빼라고. 엄지를 빼라고. 네. 껍데기를 버리세요. 뚱뚱해서 그래요. 다이어트 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자, 요게 기본이에요. 자, 수평과 수직을 맞추. 이렇게 눕히세요. 이렇게. 엄지손 독립. 이렇게. 엄지손 독립. 얘는 뭐예요? 엄지손 뭐 했다 써요? 찰칵. 요게 기본이에요. 김치는 집에 가서 드시고 냄새 나니까. 자, 요게 기본인데, 요게 기본이에요. 수평, 수직. 불편하죠? 자, 이제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얘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왼손이에요. 자, 총 만드세요. 총. 얘는 경첩이에요. 뭐라고요? 경첩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손가락 올리시고 카메라 렌즈 가리지 마시고 올리세요. 오른손 빼시고 왼손으로.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이고 손가락 렌즈 가리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경첩으로 엄지손 여기 보세요. 터치 찰칵. 줌인 줌아웃 하시고 찰칵이에요. 다시 한번 터치 찰칵. 왼손 메인 이렇게 해서 터치 찰칵. 요거 실습할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잡는 건 요게 기본이에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엄지손 뭐가 있다 써요? 손가락이 5개예요. 엄지손은 촬영하는 버튼. 왼손으로 메인 잡으시고 손가락 떼보세요. 털어보세요. 얘는 화면을 터치하면 초점.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구도. 세 번째 촬영 버튼 누르면 돼요. 요게 기본이에요. 이건 연습을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떡사진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몇 점인지 평판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매장에 가셔서 가게 사진을 매일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대1로 사진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찍었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잡는 방법 어떻게 잡는다고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요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메인 잡으시고 터치 찰칵. 초점, 밝기, 구도, 찰칵. 따라하세요. 초점, 밝기, 구도, 찰칵. 초점, 구도, 초점, 밝기. 요게 하나예요. 하나. 요것을 알면 사진이 잘 나오니까 실습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걸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스마트폰 콘텐츠를 만들 건데 받아쓰기, 사진 촬영, 콘텐츠, SNS 업로드 배우신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 촬영할 때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 촬영하는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에다가 글씨도 넣고 이모티콘도 넣고 지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꾸미는 거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 라인 카메라 사진 앱이 있는데 글씨를 넣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진에 글씨 넣는 방법, 동영상에 글씨 넣는 방법 다 배우셔야 되고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필요하신 분은 배우시고 필요 없으시면 안 배우셔도 돼요.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우시고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찍는데 동영상의 기본 원칙 따라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동영상 찍으시면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야, 오, 그렇지. 이야, 이렇게 찍으시면 어지러워요. 내가 볼 수 있는 공간은 수평과 수직에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3분에서 5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관절이 상해요. 관절 상하면 5만 원어치 병원비가 들어가요. 얘는 얼마? 5천 원.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송비,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아니에요. 나중엔 안 팔아요. 나중엔 다이소 가서 사세요. 회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얘는 뭐예요? 우리가 맨 먹는 거. 뼈대 있는 집안의 물고기. 뭐예요? 멸치. 수익 구조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콘텐츠, 즉 떡을 만들고 과일을 만들고 의류를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었을 때 네이버에 올리셔야 돼요. 네이버는 개방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올리셔야 돼요. 유튜브는 개방 공간이에요, 폐쇄 공간이에요? 개방 공간인데도 동영상을 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동영상을 올렸을 때 제목, 내용, 전화번호, 주문 시간, 가격을 넣어주시는데 이것은 계속 입력하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15일에 한 번 아르바이트생에게 10,000원이면 돼요. 얼마? 10,000원이면 걔가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다 넣어줘요.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 주시면 그거 해드려요. 저는 많이 받아요. 11,000원 받아요. 제가 좀 비싸니까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수익 구조가 생기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가 수익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으로 하는 방법, 맛으로 하는 방법, 가격으로 하는 방법, 정보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익 구조가 매일, 매 순간, 매달, 매년, 매 10년 동안 끊임없이 수익 구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팔으시는 거예요. 팔아도 안 됐다. 과일이 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배불러요. 전화를 해서 과일 무료입니다라 해서 땡처리를 해서 하는데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게에 명함이 됐던 그리고 가게 사진이 됐던 SNS에 올려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게 보통 1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 해요. CPD한테 전화하면 24시간 360일 와요. 예, 그럼 사진 찍어줘요. 과일 사진 하나 찍어줬는데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제가 어느 가게를 과일을 좀 찍어줘서 사진을 좀 10장을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커피 쿠폰을 5장을 보내줬어요. 근데 단점이 3,000원짜리야.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진을, 그 커피 쿠폰을 5장을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냥 해줬는데. 자, 콘텐츠는 무조건 만들어서 올리셔야 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올리던가 다른 사람이 올리던가. 근데 반드시 2가지는 올린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올리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편집은 그 다음 문제예요. 편집은 다음 문제고 올리셔야 됩니다. PD처럼 촬영, 편집, 송출, 공유, 노출 10초, 300초. 사진, 동영상, 클립, 수평, 수직, 밝기, 초점, 구도, 오디오, 배경음악, 자막, 엔딩 장면, 이름, 전화번호, 상호. 따라서 렌더링. 메모하세요. 이거 알고 계시면 왜 좋으냐면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렌더링은 무슨 말이냐? 요리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런 다음에 먹었을 때 그게 된장찌개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재료예요, 재료. 그것을 불 위에다 올려놓고 물 넣고 과일 야채별로 올려놓은 다음에 끓여서 마지막에 식탁에 올렸을 때 그것을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콘텐츠는 합쳐져 가지고 영상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과정을 렌더링, 즉 합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보는 것을 콘텐츠, 즉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고 계시면 아는 척을 하세요. 렌더링이 뭐냐? 글, 사진, 동영상, 자막, 소스를 합쳐서 뭉태기로 만들어서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을 렌더링 과정, 즉 합성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렌더링 한번 알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할 것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지금 오전에 10시 하는 사람, 오후에 2시 하는 사람, 4시 하는 사람, 그리고 밤에 10시에서 새벽 1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덤핑 처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판매하시는 분인데 많이 팔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라스트 오더라는 개념을 해서 고객들을 끌어야 돼. 안 올 사람을 올 수 있게끔 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들렸다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제품과 너의 제품과 우리의 제품을 SNS 상에다 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하는데 고객들을 만나시면 그분들의 카카오톡 친구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 전화번호 말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어요? QR코드만 딱 프린터를 해놓으시면 카카오톡 친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은 제품이 나오거나 라스트 오더가 나왔을 때 당신이 동의해 주시면 당신에게 카톡을 보내드리고 배송까지도 하는 것과 또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배송하는 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배송. 예. 배송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르바이트생, 초등학생서부터 어르신까지 해서 파트타임으로 쓰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배달을 원하는데 배달비를 받으시면 돼요. 그 사람 급료를 주는 대신 1,000원에서 5,000원까지가 배달비가 들어가니까 급한 사람들은, 그리고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밤에 일하기 원하시거든요.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배달 방법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반드시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인회가 됐던 개인이 됐던 개인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셔야 되고 내가 사람을 10명 이상 모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카페를 만드시는 것을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메모장 사셔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SNS에 공유를 하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카카오톡 개인적으로 고객들을 다 담으시는 작업이 네이버 카페예요. 그래서 고객들을 담으셔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라스트 오더라는 부분에서 아니면 벼룩시장을 만들던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인이 올리셔도 돼요. 물건 나눌 거 있으면 나누셔도 됩니다. 벼룩시장이 그거니까. 카피라이터. 이게 뭐냐면 카피라이터 모음이라면 나와요. 떡집, 예당, 카피라이터. 예로부터 당연하게 축제가 있으면 그리고 어르신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떡을 한다. 그리고 떡과 과일과 고기와 술은 기본이다. 그리고 떡은 여기서 사고 과일은 여기서 사고 술 판매하시는 분, 네, 술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서 카피라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카피라이터는 또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기타 SNS에다가 공유를 해서 고객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혼자는 안 돼요. 나머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설명드렸고 방문자하고 네이버 메모 쓰는 거랑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는 모르실 때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모른다. 네이버 포스트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이버 포스트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내가 스마트폰 잘 모르겠다. 영상 편집 모르겠다. 비바 비디오, 키네마스터, 사진 편집하는 거 모르겠다. 물어보시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옛날에는 네이버였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다 옮겨졌어요. 사진, 동영상 설명하는 거 화면, 스마트폰 화면까지 포함해서 다 나와요. 그런데 내 고객, 우리 집에 걸려있는 고객이 따라서면 1,000명, 따라서면 1,000명, 기본적으로 1,000명에서 10,000명이 돼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 고객을 점점 확대하려면 SNS를 조금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배우기 힘들면 따라서 10,000원. 10,000원만 주고 사람을 사던가, 그게 어려우면 20,000원, 그게 어려우면 20만 원은 하지 마세요. 너무 비싸. 3만 원 이상 넘어가면 부담이 되니까 그 대신 내 블로그를 만들어주세요, 카페 만들어주세요, 유튜브 만들어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한 다음에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내 키워드가 30개가 있어요. 몇 개? 30개. 과일 가게, 방신시장, 아침부터 몇 시까지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 포함해서 다 복사해서 맡기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녀들의 친구들, 그리고 SNS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 맡겨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5만 원 정도를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맡기시면 걔가 앉아서 세팅을 다 해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노트북하고 아이디 비밀번호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로그인해서 유튜브랑 블로그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게 뭐냐면 따라서
쇼츠. 네이버 말고 유튜브에 쇼츠가 가장 인기예요. 하루에 3개 정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분짜리 영상 길게 찍어가지고 올려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찾아올 수 있게 하시려면 위치, 즉 위도와 경도에서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방화동, 방신시장, 몇 호, 제품 무엇, 요걸 얘기해 준 다음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몇 시에 방문하실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거나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로 해요? QR코드로 해요? QR코드를 찍어서 거기서 합성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시거나 또는 QR코드를 다 자기 카카오톡 QR코드를 다 프린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하시거나 단체로 이렇게 모였을 때 내 QR코드 프린터 해주세요 라고 해서 프린터한 다음에 코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코팅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장에서 나도 찍고 상대방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하시는 방법하고 쇼츠를 하셔야 되니까 쇼츠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쇼츠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 수업이 하는 거고 이걸 내일 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매일 찍으셔서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해야 될 거는 내 가게를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내 가게를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예당 사장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자, 사진은 그냥 규칙이에요. 왼쪽, 따라해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자, 사진은 규칙입니다. 사진은 무조건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 찍을 때, 여행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운데만 빼고 찍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가운데만 빼고 찍으시면 돼요. 얘 사진을 왼쪽에다 놓거나 오른쪽에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셀프 사진은 나는 30%, 40%만 나오시면 돼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어요. 얘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상품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카메라 참깨 예당인데 이 사장님은 요거보다는 바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바닥. 자, 사진은 100%로 돼 있어요. 뭐라고요? 100%로 돼 있어요. 100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바닥이 많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자, 사진은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진은 2배 줌을 당긴 상태에서 찍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가 영역에 속하니까 좀 기회가 될 때 얘는 여기 뒤 팔꿈치에 관심 있어요. 아, 팔뚝살이 쪘구나 안 쪘구나. 자, 사진은 보이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보이느냐 많으냐 넣느냐 빼느냐예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진은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다 빼셔야 돼요. 사진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읽고 분석하고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각도예요. 각도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찍으셨어요.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요거 잘 찍으셨어요. 이순홍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사진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100점. 자, 먼저 퇴근하세요. 네, 우리끼리 강의할 테니까 먼저 집에 가.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 요게 10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참깨하고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옥이 제일 중요해.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등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60% 이상 차지한 것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부가 바뀌어 떡이 주인공이면 떡을 크게 찍고 책이 주인공이면 책을 60% 이상 많이 찍으면 돼요. 자, 퍼센테이지 분리하는 거 알았어요? 이건 전문가에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몇 퍼센트예요? 60%.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4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부가 있는데 주인공이 무조건 큰 거예요. 그래서 공간하고 사람의 비율, 그리고 상품의 비율,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여기도 또 등짝을 많이 찍으셨네. 여기 목이 좀 파이셨네. 요거 등짝 빼시는 거예요. 자, 빼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등짝 찍으셨고, 자, 요게 누가 찍으셨죠? 사진 주인공. 떡집에 취직하시면 돼요. 네. 사장님 여기 아르바이트생 여기 구했어요. 요번에 사진 찍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관심도 두지 마. 여기만 있으면 돼. 자, 요렇게 찍는 거예요. 한 번은 왼쪽에, 한 번은 가운데, 한 번은 오른쪽인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무게중심이라고 그래요. 기울이기라고 해요. 사다리라고 해요. 사다리는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수평, 수직, 사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신 전통시장, 수평과 수직이 약간 시장이 약간 비율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있어요. 5도 10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걸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통수는 가능하시면 뒤통수는 미인 빼놓고는 찍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인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거 잘 찍으셨어요. 예, 요 잘 찍으셨고 요것도 잘 찍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 중단, 하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찍느냐? 상단 두 칸의 가운데에다 찍어야 돼요. 그럼 얘가 어디 있느냐? 요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진을 찍다 보면 그게 배워지는데 그게 격자예요. 격자. 격자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거 삐뚤게 완전히 잘 찍으셨어요. 이건 입체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찍을 때는 완전 왼쪽, 완전 오른쪽에서 찍으시면 잘 나오거든요. 요거는 찍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는 뭐예요? 뭐가 주인공이에요? 바닥이 주인공이에요. 바닥이. 이분은 도로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하느냐? 확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확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모퉁이를 보시는데 이것을 처음에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몇 년 동안 훈련하냐? 30년밖에 훈련 안 했어요. 30년. 요거 사진 잘 찍으셨어요. 요거 사진 잘 찍으셨습니다. 나머지 사진 못 찍으셨고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사람 피해서 찍으셔야 돼요. 사람 피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사진에 여러분들의 사진에 보통 60점, 50점대예요. 70에서 80점대까지 찍으셔야 되고 가능하시면 90점대까지 찍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잘 찍으셨어요.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잘 찍으셨어요. 완전 잘 찍으셨어요. 네, 삐뚤리게 찍으셨고, 네, 잘 찍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 똑같은 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릴게요. 가독성, 즉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을 가독성, 전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수 요소인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빛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글씨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가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찍는 거 해결하는 방법 배우셔야 됩니다. 자, 꽃을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나와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꽃을 이렇게 찍어요. 좋기는 한데 물건을 팔으시려면 2개에서 3개만, 3가지를 넘으시면 안 돼요. 과일이든 떡이든 다 2개에서 3가지만 찍으시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왼쪽은 초점을 맞추고 오른쪽은 흐려요. 오른쪽은 초점을 맞추고 왼쪽은 흐려요. 2배나 3배 줌을 찍고 터치하신 다음에 밝고 어두워요. 얘 사진은 마케팅에서 통용이 되지만 얘 사진은 한 장만 봤을 때는 몰라요. 얘가 밝은지 어두운지. 그래서 밝기 조절하는 거랑 초점 맞추는 거랑 구도랑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2주 안에 해결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카톡방에 10장, 20장, 30장 올리시면 1대1로 개별 코칭을 해드린다고요. 이건 일반인들한테 잘 안 가르쳐요. 비용 많이 받아요. 1250원. 아, 지금 1300원인데 버스 가격이 올랐죠? 1300원이에요? 1400원이에요? 아, 현금은 1500원. 카드는 1450원. 어쨌든 자, 어둡게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찍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똑같은 사진인데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면 못 팔아요. 이렇게 찍으셔야 팔아요. 자, 질문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없어요? 아랫부분이 1이고 위가 1.5. 아, 제품에 요게 데이터베이스고 비율이 여기가 1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1대1로 그냥 꽉 차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본 비율은 3대3이라서 아래는 좁고 위에는 넓어야지 안정적이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삼각형 구도, 역삼각 구도, 마름모브 구도, 왼쪽 화살표 구도, 오른쪽 화살표 구도, 방향 시선 구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시선, 왼쪽 시선, 3시 방향, 7시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카톡의 알람이 24시간 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진 찍는 방법, 뭐 스마트폰 이런 방법을 24시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알람이 자꾸 울리신 분들은 카톡 알람 끄시고 내일 7시 반 맞죠? 일찍 오신 분들은 7시까지 오셔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